역대급 난이도였다. 이른바 불수능이라고 불렸던 시험이 있었죠. 정말 많은 수험생들이 좌절했던 바로 그 시험에서 모든 문제를 다 맞힌 학생들이 나타났습니다. 과연 그들은 우리와 뭐가 달랐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만점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50만 명 가까운 수험생 중에서요, 딱 5명, 대한민국 상위 0.001%에 해당하는 이 학생들이 만점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이 숫자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특히 영아 1등급 비율이 단 3.11%에 불과했어요. 이게 절대평가가 도입된 이후 가장 낮은 수치였거든요. 그러니까 불수능을 넘어서 거의 용암 수능급이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죠. 아니, 이런 시험에서 만점을 받는다는 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혹시 우리랑은 DNA부터 다른 뭔가 특별한 비결이라도 있었을까요? 아니면 우리도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따라할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원칙이 있었던 걸까요? 자, 지금부터 그 해답을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인데요. 먼저 이 불수능이 얼마나 대단한 도전이었는지 한번 짚어보고요. 그리고 만점자들이 공통적으로 꼽았던 4가지 핵심 비결,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진짜 성공 공식은 무엇이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만점자들이 정말 이구동성으로 강조했던 첫 번째 비결, 바로 독서였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국어 성적 잘 받으려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었어요. 모든 공부의 근간이 되는 가장 중요한 기초 체력이었다는 거죠. 만점자 이하진 학생이 직접 한 말인데요. 들어보세요. 독서가 단순히 글을 읽는 걸 넘어서 여러 과목에 흩어져 있는 지식을 연결하고 깊이 있게 이해하는 능력, 그 자체를 길러주는 핵심 열쇠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독서가 국어 영역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최장호 학생처럼 글을 빠르고 정확하게 이해하게 만들고, 이하진 학생처럼 모든 과목의 배경 지식을 탄탄하게 다져주고, 또 왕정권 학생처럼 깊이 생각하는 힘 자체를 길러줬다는 겁니다. 특히 왕정권 학생은 이건 진짜 찐이죠. 언론 인터뷰하는 그 자리에 SF 소설책을 들고 올 정도로 엄청난 독서광이었다고 하네요. 자, 독서로 생각의 기초 체력을 탄탄하게 만들었어요. 그럼 그 힘을 어떻게 썼을까요? 이게 바로 두 번째 비결의 핵심입니다. 바로 주체적인 공부죠. 그냥 누가 떠먹여주는 지식을 받아먹는 게 아니라 스스로 공부의 주인이 되는 방식 말이에요. 이하진 학생의 이 말이 주체적 공부가 뭔지 정말 정확하게 보여주는데요. 정해진 답을 그냥 찾는 게 아니라 그 답에 이르는 여러 가지 다른 길은 없을까? 이렇게 스스로 탐색하고 고민하는 과정. 이게 바로 만점의 두 번째 비밀이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그냥 암기하는 것과 진짜로 이해하는 것의 결정적인 차이를 만드는 지점이에요. 그 친구들은 한 문제를 여러 각도에서 막 뜯어보고 심지어 비슷한 문제를 직접 만들어 보면서 개념을 아주 그냥 통째로 소화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문제 많이 푸는 양치기보다 한 문제를 깊게 파고드는 이 분석의 시간을 훨씬 더 가치 있게 생각했던 겁니다. 이렇게 개념의 본질을 파고드는 주체적 학습을 꾸준히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세 번째 비결, 나만의 루틴입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있어요. 만점자들의 성공 공식이 하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핵심은 남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딱 맞는 최적의 시스템을 내가 직접 만드는 거였죠. 왕정권 학생이 한 이 단순하고 강력한 한마디가 루틴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을 확 깨주는데요. 막 10분 단위로 쪼개는 빡빡한 계획표만이 정답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훨씬 더 유연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진짜 확 드러나죠? 최장호 학생은 완전 꼼꼼한 계획형, 이하진 학생은 원칙 중심의 균형형, 그리고 왕정권 학생은 자유로운 집중형. 스타일은 제각각이었지만 공통점은 딱 하나예요. 남을 흉내낸 게 아니라 자기 자신한테 가장 잘 맞는 최적의 시스템을 스스로 찾아냈다는 것. 이게 세 번째 비결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나만의 최적의 시스템, 즉 좋은 루틴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바로 마지막 네 번째 비결, 전략으로서의 휴식입니다. 이건 그냥 쉬는 게 아니에요. 공부 효율을 최고로 끌어올리기 위한 아주 의도적이고 전략적인 재충전이었죠. 이하진 학생의 하루를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7시간의 충분한 잠은 기본이고요. 게임이나 산책 같은 휴식 시간이 계획표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죠. 휴식은 공부하고 남는 시간에 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더 잘하기 위해서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필수 시간이었던 겁니다. 이처럼 만점자들은 각자 다른 방식으로 휴식을 아주 전략적으로 썼어요. 7시간 수면 규칙은 칼같이 지키고
게임이나 OTT 보면서 머리를 식히고 심지어 스트레스 받을 때 공부 과목을 바꾸는 것조차도 훌륭한 휴식 전략이었던 거죠. 결국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게 최고의 성과로 이어진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 독서, 주체적 학습, 나만의 루틴, 그리고 전략적 휴식. 지금까지 살펴본 이 네 가지 비결을 꿰뚫는 하나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의도성이에요. 진짜 만점 공식은 그냥 오래, 많이 공부하는 게 아니라 공부의 모든 과정을 의도적으로 설계하는 데 있었던 거죠. 오늘 살펴본 내용 여러분을 위한 공략집으로 딱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꾸준한 독서로 생각의 기초 체력을 기르세요. 둘째, 수동적인 공부에서 벗어나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을 던지세요. 셋째, 남이 아닌 나만의 루틴을 만드세요. 마지막으로 번아웃 되지 않게 휴식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 고딘 불수능을 뚫어낸 핵심 전략입니다. 결국 수능 만점의 비결은요, 공부 기계가 되는 게 아니었어요. 자신의 뇌와 몸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똑똑한 전략가가 되는 거였습니다. 자, 오늘 알아본 이 네 가지 비결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것부터 먼저 내 것으로 만들어 보시겠습니까?